다음, 처짐을 고려하는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드릴 마지막 어떤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204페이지 보시게 되면 204페이지 거기 뭐 단위하중법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법 중에 하나인 이 단위하중법을 갖다 적용해서 이제 어떤 처짐 각도를 갖다 고려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이 관계를 갖다 적용하게 되면 계산량이 좀 많아지고 또 물론 이 단위하중법이라고 하면 자체가 일반적으로 우리 여태까지 공부한 이중적분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멘트 면적법, 탄성하중법, 공역법법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어떤 볼에 대한 처짐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이 단위하중법은 볼에 대해서도 그 관계를 갖다가 적용할 수 있는데 가급적 이 단위하중법은 어떤 골조 구조물의 형태인 트러스라든지 라멘에 유용하다는 것을 하는 것을 갖다가 염두에 두시면 좀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단위하중법에 적용해서 일반식을 보시면 충력에 대한 관계, 모멘트에 대한 관계, 전단에 대한 관계, 토션에 대한 관계 이 모든 관계에서 부재의 변형은 유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발생 가능한 내력들에 대해서 이 발생 가능한 모든 내력들로부터 어떤 고려할 수 있는 처짐량을 갖다 다 산정해서 합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205페이지 상단 보 또는 라멘에서는 그 네 가지에 대한 어떤 영향을 다 산정을 해서 합해줘야 되는데 모멘트에 대한 관계만을 갖다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나 라멘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물이 유발되는 어떤 변형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휘임 하중 때문에 그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단편적으로 일러주며 물론 그 다른 어떤 내력들에 대한 관계로부터 변형이 유발될 수도 있지만 휘임 하중에 의해서 유발되는 경우가 가장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 휘임 하중에 대한 어떤 관계만 가지고서 고려한다는 형태로 지금 식을 갖다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그 세 번째 트러스 부재를 보시게 되면 트러스라고 하는 것은 잘 알다시피 내력이 뭐밖에 없죠? 축방향력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일반식으로부터 충력, 휨, 전단, 비틀림 이 네 가지 어떤 내력에 대한 관계로부터 변형을 고려해야 되지만 트러스에서는 내력이 이미 충력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단이나 휨이나 비틀림에 대한 영향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냥 이게 충력에 대한 어떤 관계로부터 처짐을 고려하는 관계식을 간단히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식으로부터 구조물 양식에 따라서 그 부재에 유발될 수 있는 어떤 변형, 지배적인 어떤 내력 관계에 대해서만 보와 라멘이라고 치면 휨에 대한 것이 지배적이고 트러스라고 치면 충력에 대한 것이 일반적으로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 일반식으로부터 거기에 어떤 지배적인 내력에 대한 관계만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고려하고 그 관계로부터 처짐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 206페이지를 보시면 정정 라멘에 대해 가지고 그 부재에 주어진 것처럼 A점은 자유단, C점은 고정단 그런 형태의 어떤 라멘 부재에 상단의 등목파중이 작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여태까지 출제된 형태의 어떤 문제를 갖다 보시게 되면 이런 형태의 부재에 의해서 A점에 수평 처짐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계산하는 관계가 어떤 좀 식이 복잡하고 계산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출제 경향을 갖다가 살펴보니까 이 형태 구조물에 대해서 수평 방향에 대한 처짐을 구하라는 것이 출제된 적이 있고 그 다음 여러분들 교재 220페이지에 3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찾았습니까? 거기 220페이지 39번 그 형태의 문제에서 역시 하중 제하점에서 그 시점 수직 처짐을 고려하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형태의 문제를 갖다 제외하고는 그 라멘 부재에 대한 처짐을 고려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트러스에 대한 처짐을 고려한다라고 치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 역학적인 관계를 갖다 잘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치면 미리 변형을 주도하는 어떤 부재에 대한 내력 관계만을 바로 고려하고 어떤 관계를 적용하게 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일반식으로부터 그 관계를 갖다가 실하중에 대한 어떤 내력 관계, 단위하중에 대한 내력 관계를 갖다가 처리해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량이 상당히 복잡하고 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는 잘 출제도 안 되고 그 다음 어떤 계산량도 많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하고 어떤 얘기에서는 빼도록 하고 그 220페이지에 있는 그 39번 문제와 206페이지에서 이런 형태의 라멘이라고 치면 거기 A점에서 수직 처짐, 수평 처짐, 회전 처짐과 그 관계를 갖다가 다 따지는 형태를 갖다가 그 교재에다가 수록을 해 두었으니까 그 관계를 갖다 참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 라멘 부재는 A, B, B, C 두 개의 직선제가 B점의 간결점을 가지고서 연결된 형태의 구조물이죠. 그래서
실하중에 대해서 AB 부재에 대한 모멘트 일반식, 그 다음 BC라고 하는 또 다른 직선지에 대한 모멘트 일반식, 각 직선지에 대한 모멘트 일반식을 따로따로 산정을 하고, 그 다음 문제에서 이제 문제 물음에 해당하는 단위 하중을 제시키면 되는데, 그 첫 번째 형태, B번 그림을 보시면, 11-16번 그림의 B번 그림을 보시면, 이제는 실제 구조물의 하중은 빼고, 하중을 갖다가 A점에다가 1이라는 하중만 제하시키고 있죠. 이 관계는 지금 A점의 수직 처짐을 고려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C번 그림을 보시게 되면 A점에서 좌측으로 수평 방향의 1이라는 하중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A점에서의 수평 처짐을 고려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B번은 A점에서 시계 방향, 단시계 방향으로 1이라는 단위 하중을 주고 있는데 바로 A점에서의 처짐각을 고려하려고 하는 거죠. 이처럼 단위 하중법을 적용해서 처짐각을 고려하기 위해 가지고는 라멘 부재, 각 직선지에 대한 모멘트 일반식을 부재 개수만큼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문제에서 A점에서의 수직 처짐을 구해라 그러면 그 절점 위치 가서 수직 방향으로 1을, 수평 처짐을 구할 것 같으면 그 절점에 가서 수평 방향으로 1을, 처짐각을 고려할 것 같으면 구하고자 하는 절점의 위치에 가서 모멘트 하중 1을 가한 다음 다시 단위 하중에 작용하는 형태에 대해서 각 직선지에 대한 모멘트 일반식을 고려한 다음에 어떻게 거기 206페이지 우측 상단 보시면 인테그럴 EI분의 실하중에 대한 모멘트 일반식과 단위 하중에 대한 모멘트 일반식을 갖다가 적분연산을 수행함으로써 그 전체 관계를 갖다 다 합해 주시게 되면 처짐각 관계를 갖다가 처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갖다가 206페이지와 아까 예제 문제로부터 그 관계를 갖다가 처리하시도록 하고 일단 여기 수업에서는 트러스에 대해서 그 어떤 단위 하중법 적용하는 예라든지 어떻게 문제를 갖다 적용해 나가나 하는 관계를 갖다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220페이지 39번 문제와 그 206페이지에서 각각 수직, 수평, 처짐각, 처짐이라든지 처짐각을 어떻게 처리해 들어가는 관계를 갖다가 교재를 가지고서 그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트러스에 대해서 그 207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저처럼 구조물에 대해서 어떤 하중을 주고 문제에서는 저기 하중이 제하되고 있는 A점, A점에서의 수직 방향에 대한 처점을 고려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A점에서의 수직 방향에 대한 처점을 구하시오. A점 수직 처점은 수직 버티컬이라고 쓸까요? 그 다음 A점 천자로 쓸게요. 그래서 수직 처점을 구하고 A점에 대한 처짐량이다. 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바로 씁시다. A라고. A점의 처점을 고려하시오. 물론 관계식은 앞서 교재에서 표현된 것처럼 축력 N이라고 쓸까요? 이런 형태로 제시를 하면 됩니다. 물론 적분연산자가 붙어야 되는데 원칙은 적분연산자가 붙어야 되는데 이미 축방향력, 트러스 부재는 부재력이 축방향력만 존재하고 그 부재 하나에 대한 축방향력은 상수값으로 그 지간에 대해서 존재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인테그럴 EA분의 N이라고 두더라도 결국 어때요? 여기는 변수가 없죠. 축력 자체가 상수값이기 때문에 부재 하나에 대해서는 원천은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럼 부재 하나에 대해서 이게 전체가 상수값이라고 치면 결국 적분해봐야 x에 대한 적분했으니까 x 하나만 나올 테니까 결국 0에서부터 l까지 적분한다라고 치면 그 관계가 바로 전체 관계로부터 길이값만큼만 고려해 주시면 계산이 끝나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 보나 라멘에서 어떤 모멘트 하중에 대한 적분하는 관계와 유사하게 축력에 대한 트러스 부재에 대한 처짐은 내력의 축력만 존재하고 적분 연산자 가지고 고려를 해야 되지만 결국 여기 적분 연산 안에는 변수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길이값만큼을 바로 고려해서 이와 같이 처짐에 대한 관계식을 갖다가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까 라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결국
실하중에 대한 부재의 각각 부재에 대한 내력 관계를 갖다 다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 문제에서 어느 절점에 어느 방향에 대한 변형을 고려해라고 하시면 그 절점 위치에 가서 어떻게 하면 되죠? 수직 처짐이면 수직 방향으로, 수평 처짐이면 수평 방향으로 1이라고 하는 단위 하중을 주어 그 단위 하중에 의해서 유발되어지는 내력 관계를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고려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런 형태의 구조물에서 먼저 내력 관계를 갖다가 고려해 볼까요? 부재는 지금 두 개밖에 없고 그 다음 여기 부재의 길이는 요게 L입니다. 물론 요 두 부재의 각은 30도. 이 부재의 축방향력에 대한 강성은 2A이며 요 부재의 축력에 대한 강성은 루트 3EA라고 주어졌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AC 부재 부재 길이는 주어져 있지 않지만 그 부재 길이는 쉽게 해결할 수 있죠. 어떻게? 이 부재분의 이 부재에 대한 관계가 코사인 30도니까 결국 코사인 30도의 관계로부터 요 놈은 루트 3분의 2L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 놈에 대한 요 놈의 관계가 2분의 루트 3으로서 코사인 30도라는 관계를 갖다가 만족시킬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어떤 설정이 되어 있지만 부재에 대한 길이와 강성, 부재에 대한 길이와 강성을 알고 있다라고 치면 바로 이 두 부재에 대한 실하중 P에 대해서 어떤 내력 관계를 갖다 바로 처리해 들어가게 되면 절전법을 써볼까요? 요 놈을 갖다 자유물체도를 갖다가 절전법을 써서 요것만 잘랐다라고 치면 A점에 대한 내력 관계는 여기 작용하중 P가 있고 부재력은 일단 압축인지 인장인지 모르기 때문에 양의 방향으로 가정을 하고 절전법을 해결하듯이 표현을 할게요. 요 놈의 부재력을 축력 AB 부재, 요 놈을 실하중에 대한 축력 AC 부재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사이각은 30도. 자, 그럼 먼저 성분력이 XY니까 Y 방향에 대한 평행식을 먼저 적용하시면 하향 마이너스 NAC 사인 30도 마이너스 P는 제로. 그래서 NAC는 그 크기가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이너스 2P. 결국 이게 2분의 1이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2분의 NAC. 결국 NAC는 여기 2배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2P가 될 겁니다. 그죠? 이걸 알았다라고 치면 X방에 대한 내력 관계를 고려하면 X방에 작용하는 힘의 합은 제로. 이 관계를 적용하시면 이미 NAC라고 하는 것은 알았으니까 NAB는 좌측 마이너스 NAC의 코사인 30도. 물론 여기에서 NAC는 앞서 계산해서 마이너스 2P라고 하는 것을 얻어냈으니까 대입을 하면 NAB 넘어갔다라고 치면 NAB는 2P의 코사인 30도니까 루트 3P라고 하는 것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하중에 대한 주어진 트러스 부재 AB, AC 두 개 부재에 대한 부재력을 각각 마이너스 2P, 루트 3P라고 하는 관계를 갖다가 얻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뭘 갖다 요구하고 있냐면 A점에서의 수직 처짐이니까 구조물로 가서 단위하중을 제하시키는데 구조물은 실제 주어져 있는 형태와 똑같이 제시를 해주시면 되고 이때 절점의 위치가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 여기가 C점입니다. 자, A점의 수직 처짐 구하니까 하중을 어떻게 해주면 되죠? 그렇죠. 바로 A점 가서 A점의 수직 처짐이니까 그 방향으로 1이라는 하중을 제하시키면 됩니다. 물론 이때 1이라는 하중을 갖다 제하시킬 때 어느 방향으로 줘야 될까요? 수직 처짐이니까 수직 하중을 주면 되고 A점에 가서 하향으로 주든 상향으로 주든 관계가 없습니다. 이때 하중의 방향은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수직 하중 처짐이면 수직 하중을 밑으로 주든 위로 주든 수평 처짐을 구할 것 같으면 수평 하중을 우측으로 주든 좌측으로 주든 관계는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주더라도. 그 다음 연산을 다 해서 만약 주어진 힘을 준 방향에 대해서 연산을 수행해서 플러스 값이 나오면 처짐의 방향은 최초 1이라고 하는 단위 하중을 제하시킨 방향과 일치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만약 계산을 해서 그 결과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제하시킨 하중, 단위 하중을 제하시킨 방향에 대한 반대 방향으로 처짐이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반력 계산을 할 때 평행식 적용하기 위해서 뭐 수직 반력 그러면 위로 주든 밑으로 주든 관계없었죠? 연산에서 플러스가 나오면 방향이 맞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반대 방향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뭐 쉬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트러스 문제에 대해서 처짐을 고려한다라고 치면 아마 문제가 나온다라고 치면
이처럼 실구조물의 하중이 A점에서 하향 방향으로 P라는 하중이 존재하고 있죠. 그럼 아마 문제는 아마 80, 90%는 대부분은 바로 힘준 방향에 대해서 그 절점에서 힘준 방향에 대한 처짐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일반적으로 나올 테니까 아마 내력을 고려하는 관계는 어렵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문제는 하중 제하된 절점에서 하중 제하 방향으로 했던 처짐을 구하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생각하면 되죠? 실하중에 대한 어떤 부재력만 계산이 되어지면 똑같이 P가 1이 되었으니까 내력 관계는 결국 계산할 거 없이 바로 단위 하중에 대한 AC 부재력은 P 대신에 1만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 NAB는 단위 하중에 대한 AB 부재력은 1 대신 1만 대입하면 루트 3으로서 단위 하중에 대한 트러스 부재의 부재력들은 계산이 간단히 처리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궁금하시면 저 역시 절점법을 적용하셔가지고 이 방향 하중이 1일 때 역시 단위 하중에 대한 AB 부재와 AC 부재에 대한 충력 내력을 갖다가 고려를 하시게 되면 아마 미리 우리가 고려한 형태의 부재력과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라멘에 대해서 문제가 잘 출제가 안 되지만 이와 같이 트러스 부재에 대해 가지고는 그 처짐 고려하는 문제가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재력 계산하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계산이 간단하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한번 꼭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문제가 나온다라고 치면 실제 구조물의 작용 하중 방향에 대한 그 절점에서의 하중 방향, 제하 방향에 대한 처짐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제가 될 테니까 실하중에 대한 부재력을 다 계산을 하신 후에 결국 문제는 하중 제하점에서 하중 제하 방향에 대한 처짐을 고려한다라고 치면 역시 실구조물에서 단위 하중 역시 어때요? 실제 하중 제하되는 방향으로 어떤 일련의 하중을 주고 역시 내력 관계를 고려한다라고 치면 실하중에 대해서 P 값 대신에 전부 1만 대입하면 똑같은 부재력을 갖다가 쉽게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하중은 하향으로 주었는데 수평 처짐을 구한다고 치면 할 수 없죠. 수평 방향으로 이런 하중을 주고 나서 각각에 대한 어떤 부재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형태의 문제는 아직까지 출제된 적이 없으니까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우리가 고려했던 처짐을 고려하는 관계식 단위하중법에 대한 식으로부터 이제 고려되어진 어떤 내력 관계들 갖다 다 처리를 해 들어가면 미리 그 관계를 갖다가 한번 쭉 나열을 해볼까요? 먼저 AB 부재에 대해서 강성은 EA, 부재 길이는 L, 내력은 마이너스 2P, 단위 하중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 물론 AC 부재에 대해서는 부재력이 루트 3이죠. AC 부재에 대해서는 강성이 루트 3 EA, 부재 길이는 루트 3분의 2L, 그 다음에 AC 부재의 부재력은 마이너스 2P, 단위 하중에 대해서는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관계를 알고 있다고 치면 A점의 처짐은 주어진 식에 따라 가지고 summation EA분의 실하중에 대한 충력, 단위 하중에 대한 충력, 그 다음에 부재 길이 값을 고려해 주시면 되죠. 지금은 부재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에 대한 관계만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AB 부재만 또 고려한다라고 치면 강성은 EA라고 주어져 있고 충력은 루트 3P. 이게 실하중에 대한 충력이고 단위 하중에 대해서는 루트 3이죠. 부재 길이는 L입니다. 플러스 물론 이 관계가 지금 AB 부재에 대한 얘기죠. AB. AC 부재에 대해서는 부재 강성이 루트 3 EA, 충력은 마이너스 2P, 단위 하중은 마이너스 2. 부재 길이는 루트 3분의 2L입니다. 요게 이제 AC 부재에 대한 어떤 처짐량이죠. A점의 처짐을 유발시키는 어떤 요인. 그래서 그 두 관계를 갖다가 합산을 하면 요 관계가 이 A분의 PL 관계로 다 묶었다라고 치면 여기 보시게 되면 EA분의 PL, EA분의 PL이라는 관계가 다 똑같이 있으니까 미리 묶었다라고 치면 AB 부재에 대해서는 3, AC 부재에 대해서는 3분의 8이라고 하는 관계를 갖다가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로부터 다 연산을 하면 결국 전체 부재의 A점의 처짐량은 저런 하중이 존재할 때에 3EA분의 PL 결국 3분의 8, 3분의 9니까 3분의 17이라고 하는 결과를 갖다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A점의 처짐량이 되겠죠. 물론 이때 부호가 플러스가 나왔는데
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결국 처짐의 방향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처음에 단위 하중을 주어서 단위 하중의 부재를 고려할 때 하중을 어떻게 주었죠? A점에서 수직 방향으로 하중을 제하시켰습니다. 그럼 결국 플러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단위 하중을 제하시킨 방향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처짐이 생긴다. 즉 하향 처짐이 32A분의 17PL만큼 발생한다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고려해 들어가는 방법이 뭐예요? 단위 하중법에 대해서 트러스 부재에 대한 처짐을 갖다 고려하는 방법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 준비하는데 필요로 하는 어떤 처짐각을 고려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자,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한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 이중적분법, 모멘트 면적법, 탄성하중법, 공역법법, 단위하중법 이 5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말한 단위하중법은 골조 구조물, 즉 라멘이나 트러스 부재에 대해서 효과적이다. 그런데 라멘에 대해서는 모멘트는 일반식과 단위하중 모멘트 일반식을 갖다 고려하는 것이 그 절차가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여태까지 시험 출제된 형태를 보더라도 206페이지에 주어져 있던 그 수평 처짐을 갖다 고려하라는 것 A점에서의 그 경우, 물론 우리 교재에서는 수직 A점에 대한 수직, 수평, 처짐각까지 다 고려하는 관계를 갖다가 수록을 해두었습니다. 그 수평 처짐을 구하는 문제와 여러분 교재 예제 문제 중에 220페이지 39번 그 2가지 형태의 문제가 여태까지 출제된 형태의 문제였고, 람에 대해서는 그 외의 문제들은 거의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트러스에 대해서는 그 출제의 경향이 요새 많기 때문에, 빈도가 높기 때문에 한번 꼭 그 관계를 갖다가 한번 처리를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부재력이 충력만 존재하고 부재력은 그 부재에 대해서 상수로 존재하는 일반적으로 어떤 트러스 부재의 부재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를 갖다 잘 고려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중적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구조물에 대한 어떤 거동을 파악하기 위해 처짐각이나 처짐에 대한 일반식을 고려할 경우에는 어떤 편리함이 있지만, 기사시험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절점에서의 처짐각 또는 처짐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제의 유형이기 때문에 굳이 전체 부재에 대한 처짐각, 처짐식을 갖다 고려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단순보에 대해서는 적어도 모든 관계들, 전단력 최대값 발생한 위치의 그때 크기라든지 모멘트 최대값 발생한 위치와 그때 크기, 또는 처짐각이 유발되는 어떤 최대값 발생한 위치와 그때의 크기, 어떤 처짐이 유발되는 그 처짐 최대값 유발되는 위치와 그때의 크기 등 어떤 전단력 모멘트 관계에 아울러서 변형에 대한 관계인 처짐각, 처짐에 대한까지 어떤 그런 관계를 갖다가 다 일목요연하게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적어도 등문파중 작용하는 어떤 단순부 정도에 대해서는 처짐각에 대한 시까지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역학 공부를 했다라고 치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 학부 수준에서 역학을 갖다 고려한다라고 치면 그 이중적분법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꼭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적어도 처짐과 처짐식이 맞는지 틀린지 형태를 묻는 문제들은 가끔 출제가 되니까 적어도 단순부 등분파중에 대해서는 고려해보라는 얘기고, 만약 구조물에 캔틸레버라고 치면 뭘 가지고 적용할까요? 모멘트 면적법이랑 관계 가지고서 한쪽 단부가 고정단이라고 하는 어떤 이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고정단으로부터 문제에 제시된 절점까지 사이에 있는 모멘트도의 면적을 취하면 처짐각이 되고, 그 처짐을 고려하고자 하는 절점까지 고정단으로부터 그것까지 있는 면적에 대해서 처짐을 고려하고 있는 절점을 지난 축에 대한 일차 모멘트를 고려하면 처짐이 된다. 그래서 캔틸레버에 대해서 그 모멘트 면적법을 유용할 것이며, 단순보라고 치면 바로 BMD를 갖다 모멘트 면적으로 간주해서 다시 한 번 더 부재 해석을 하는데, 이때 처짐각을 고려하고자 하는 위치에 대한 처짐각은 전단력으로서, 처짐은 모멘트로서 모멘트 면적을 하중을 시고한 탄성 하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부재 해석을 하시면 쉽게 해결이 될 것이다. 물론 이 단순보에 대한 관계를 갖다가 이제 기타 형태의 경계 조건을 갖는 구조물까지 확장을 했다라고 치게 되면 이제 캔틸레버라든지 내민보 형태가 이제 될 텐데, 그 경우에는 실구조물에 대한 처짐각과 처짐에 대한 관계를 탄성하중 제하 시에 전단력과 모멘트에 대한 관계로 바꿔주시게 되면 그 경계 조건을 갖다가 적절하게 표현을 할 수 있고, 다시 그 탄성하중에 대해서 역시 전단력 모멘트 관계를 고려하시면 실하중에 대한 처짐각과 처짐이 된다는 것을 갖다가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공역보로 바꿀 경우는 어떻게 해라? 부재 끝단에 있는 외부 힌지나 롤러는 힌지 롤러 그대로 바꿈이 없고, 그 다음 부재 사이에 있는 내민부와 같이 외부 힌지나 롤러, 부재 어떤 중앙부에 있어서의 힌지나 롤러는 어떻게 내부 힌지로, 자유단이나 고정단은 자유단으로, 자유단은 고정단으로 바꾸는 그 3가지 경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크게 처짐과 고려하는 문제도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이제 마지막 그 맥스웰 베트의 상반정리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면 되겠는데,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처럼 I.J점에 I점에는 PI가 J점에는 PJ라고 하는 하중이 작용합니다. 물론 이제 이 경우나 결국 I점에 PI, J점에 PJ 똑같은 경우인데 이때 I점의 하중을 갖다 먼저 제하시키고 J점에 나중에 하중을 제하시키느냐 아니면 J점에 먼저 하중을 제하시킨 다음 I점에 나중에 하중을 제하시키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어떤 관계식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따라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I점에 먼저 하중이 제하되었을 때 처진 모양을 보게 되면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죠. 여기 하중이 작용하는 처짐이 더 크겠죠. 여기보단. 이때 이 처진 양을 갖다가 Y, I라고 둘까요? 이때 이 J점에서 처진 양을 Y, JI라고 둡시다. 물론 이게 복첨자가 주어졌을 때에는 앞에 첨자는 지금 처짐을 나타내니까 처짐의 위치, 뒤에 첨자는 하중의 제하 위치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YJI는 I점에 하중이 있을 때 J점의 처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때 전체 이 부재의 가해진 하중과 변이 관계로부터 이 PI가 부재 행한 일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 웍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중 어떤 부재에 외력을 가했을 때 그 힘이 가해진 방향으로 부재의 어떤 이동 변이가 유발됐다라고 치면 힘 곱하기 변이량만큼. 그런데 우리가 고려하는 모든 이 하중이들에 대한 관계는 정하중이기 때문에 하중이 제하됐다라고 치면 PI를 갖다 주기 위해서는 PI가 바로 하중이 구조물에 제하될 수는 없죠. 얼마에서부터? 0에서부터 서서히 점진적으로 소유의 하중인 PI까지 도달할 테니까 하중과 변이 관계를 맺어준다라고 치면 일사직선적으로 거동하는 어떤 그런 하중 변이 관계가 성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원칙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뭐 물상이나 물리 시간에 공부했다라고 치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이동 변이만큼 취하게 되면 어떤 일이라는 어떤 개념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고려하는 모든 하중들은 하중 P가 내가 원하는 소의 하중이 이미 제하된 것이 아니라 0에서부터 제하가 되는 소의 하중까지 증가하는 어떤 정하중이라고 두면 이때 PI가 이 I 결점을 YII만큼 움직였다라고 치면 여기에 어떤 행한 일의 크기는 2분의 1 PI, YII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다른 위치는 변이가 다 생겼을지 몰라도 가해진 힘의 크기가 없기 때문에 힘 곱하기 변이가 돼야 되는데 웍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처음에 I 때문에 유발된 어떤 변이 관계와 그 다음 J 하중이 나중에 왔다라고 치면 전체적인 부재 변이 모습은 이런 형태가 되어질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여기 빨간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PI가 왔을 때 어떤 웍 계산으로부터 다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PJ가 왔을 때 어떤 변이 관계를 추가적으로 고려하게 되면 이 위치의 변이량은 Y, J. 그 다음 여기 변이량은 J라는 하중이 와서 I에 추가된 변이량이니까 Y, I, J라고 쓰면 되겠죠. 위치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밑에 있는 PJ, 추가된 하중에서 유발된 변이 관계로부터 어떤 일의 크기를 갖다 고려한다라고 치면 결국 PJ 0에서부터 고려되었을 테니까 이 PJ 때문에 유발된 웍은 2분의 1 PJ, Y, JJ가 될 것이고 아까는 PI만 있었고 변이 없이는 모두가 다 있지만은 힘 곱하기 변이 관계가 맺어지는 절점의 위치는 I밖에 없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PJ가 추가적으로 왔고 변이는 다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 PI는 아까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 PI 때문에 추가되는 웍은 PI, Y, IJ. 왜 여기서는 2분의 1 텀이 고려가 안 되는데 그 이유는 PI는 아까부터 왔고 이동 때문에 유발된 웍은 2분의 1 PI, YII라고 이미 연산이 다 되어졌죠. 그럼 이미 이 하중은 PJ가 제하되는 시점에서는 어때요? PI만큼 이미 0에서부터 PI가 다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2분의 1 텀을 갖다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관계로부터 어떤 부재에 I점의 하중이 먼저 오고 J점에 나중에 하중이 와서 전체적으로 PI는 I점에 PJ는 J점에 나중에 순서적으로 왔을 때 PI, PJ가 전체 부재에 행한 일의 크기는 2분의 1 PI, YII 플러스 2분의 1 PJ, YJJ 플러스 PI, YIJ라고 하는 형태로서 결과 계산을 갖다가 맺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제 PJ가 먼저 왔다라고 치면 J점에 그럼 전체 부재 변형 모습은 이런 형태가 되었을 것이고 이때 이 변이량을 YIJ 이 변이량을 YJJ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PJ가 와서 부재 행한 일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요?
0에서부터 pj까지 오니까 정하중 2분의 1 pj yjj가 될 것이고, 이제 j점의 하중이 먼저 왔고 요 관계는 이미 처리가 되었고 추가적으로 pi가 왔다라고 치면 부재 변형 모습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pi가 추가가 되어서 고려될 수 있는 어떤 변이와 하중 관계로부터 웍 계산을 하게 되면 요 길이가 yii, 요 길이 값이 yji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pi는 0에서부터 새롭게 온 놈이니까 그 pi 때문에 유발되는 웍은 2분의 1 pi yii가 될 것이고, 여기 pj는 아까부터 와 있었죠. 물론 변이도 추가가 되었고, 그래서 pj 때문에 추가가 되는 웍은 pj yi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처럼 설명한 것처럼 pj는 이미 요 관계에서 2분의 1 고려해서 이미 pj가 소유의 하중까지 다 도달된 시점이기 때문에 pi가 올 때 이 위치의 pj는 이미 다 그 pj만큼 다 와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로부터 j의 하중이 먼저 오고 i 위치의 하중이 나중에 왔을 때 이때 전체 pj와 pi가 부재 행한 일은 2분의 1 pj yjj 플러스 2분의 1 pi yii 플러스 pj yji라고 하는 관계로서 고려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i점의 하중이 먼저 오고 j점이 나중에 왔든 j점의 하중이 먼저 오고 i점의 하중이 나중에 왔든 간에 전체적으로 i점의 pi가 j점의 pj가 어차피 이 구조물에 가진 하중의 크기가 똑같은 절점지에 똑같은 하중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i점이 먼저 힘을 가하든 j점이 먼저 힘을 가하고 i점이 나중에 힘이 오든 전체 부재에 행한 일의 크기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란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런 관계로부터 i점의 하중이 먼저 오고 j점이 나중에 하중이 와서 전체 pi, pj가 부재 행한 일이나 j점의 하중이 먼저 오고 나중에 i점의 하중이 와서 부재 행한 일의 크기는 같다란 얘기입니다. 그러한 관계로부터 결국 이 관계식을 갖다 보시게 되면 이 텀과 이 텀이 같다는 거 하는 걸 알 수 있고 이 텀과 이 텀이 또한 같죠. 그렇다라고 치면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결국 pi, yij는 pj, yi와 그 크기가 같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 이 관계를 갖다가 우리는 베티의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베티라고 하는 정리를 갖다 다 고려하고 나니까 맥스웰이라는 친구가 만약 여기에서 i점에 가해진 하중과 j점에 가해진 하중의 크기가 같다라고 치면 pi와 pj가 같다라고 치면 yij와 yji는 그 크기가 같다는 것을 얻어냈는데 이 관계를 갖다가 맥스웰의 정리라고 합니다. 결국 이 관계는 똑같은 라인을 하는 생각을 하고 ij, 여기 ij, 여기 i점의 하중이 p가 있을 때 변형 모습과 여기 j점의 하중 똑같은 하중입니다. 이 하중과 이 하중은 이때 변형 모습을 보았을 때 i점의 하중 p가 있을 때 j점의 처짐량은 j점의 하중이 있을 때 i점의 처짐량과 그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맥스웰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갖다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 아마 목격을 한 바가 있을 텐데 이러한 관계를 갖다 다 미뤄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맥스웰 베티의 상반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해야 되는 관계식은 이 관계식과 물론 이 관계에서 pi, pj가 같다라고 치면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yij의 어떤 의미를 갖다가 기억을 하셔야겠죠. yij라고 하는 것은 하중이 j점에 있을 때 i점에서 처짐이라는 얘기를 나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관계를 갖다가 이제 모멘트 관계까지 확장을 한다라고 치면 수직 하중과 처짐에 대한 관계를 모멘트와 처짐에 대한 관계에 대한 관계로 고려해주면 세타 i, mi, 세타 i, j는 여기다 쓸게요. 이와 유사하게 모멘트에 대해서도 그 관계를 갖다 고려하면 mi, 세타 ij는 mj, 세타 ji와도 그 관계가 같다. 그래서 수직 하중과 처짐에 대한 관계는 모멘트와 처짐에 대한 관계로도 바꿔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이 첨자들은 어떤 순서 배열을 갖다가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 맥스웰 베트 정리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서 적용한다라고 치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208페이지로부터 209페이지에 이르는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208페이지 하단 베트의 정리 보시면 그 워크 계산으로부터 208페이지 우측 상단부에 PI 곱하기 YIJ는 PJ 곱하기 YJI라는 관계와 똑같이 표현을 할 수 있고 모멘트 관계로 바꾸게 되면 그 두 번째, 그 세 번째 텀을 보시면 MI 곱하기 세타 IJ는 MJ 곱하기 세타 JI로 관계로도 표현을 할 수 있다. 물론 추가적으로 어떤 수직 가중과 모멘텀이 동시에 있다라고 치면 209페이지에 그 세 번째 텀 PI YIJ는 MJ 세타 JI 관계와도 뭐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형태까지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대한 PY에 대한 관계와 모멘트와 세타에 대한 관계 두 번째 얘기까지만 잘 기억을 하시고 그 집중하중과 모멘트가 작용하는 그 경우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으로 고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집중하중과 모멘트, 두 번째 모멘트가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그 베트의 정리와 맥스웰 정리는 뭐예요? PI와 PJ가 같다라고 치면 MI와 MJ가 같다라고 치면 거기 주어진 것처럼 YIJ는 YJI, 그 다음에 세타 IJ는 세타 JI. 물론 그것들의 의미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209페이지에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한 어떤 기본 형태의 구조물, 뭐 단순보, 캔틀라바, 뭐 그런 형태들 기본 구조물 낼 텐데 이때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등분파중이 작용하는 경우, 그 다음 모멘트 하중이 있다라고 치면 그런 기본 하중 형태에 따른 처진 각에 대한 관계를 갖다가 반드시 아울러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장 여기 정령 구조물의 처진과 각에 대한 관계를 얘기를 갖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